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 달력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가려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고단한 한 해를 보내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원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입 감소에 기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계 보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우리 시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퇴학, 자퇴, 미취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항상 200명 수준 유지하다가 지금 금년에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4명입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우리 시장님이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라북도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2020년 한 해에만 우리 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2명 등 151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좀 잡히는 거, 특히 그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연계되는 그 인력들, 우리가 또 쉼터나 이런 데 오는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시험장에 그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284인데 못 찾아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네. 등록된 아이들은 익사시 학교 밖 청소년에서 뭐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렇게 있지만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대책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은데요. 그 청소년들한테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지원책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학교 밖 청소년 거기 사무실에 갔더니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거쳐간 아이들이 쓴 내용 같은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거기를 만나서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자기들은 굉장히 고마움은 익산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114명이 검정고시 응시에서 1000원 100%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정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부 그 실적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공무원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직접 케어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번군이 우리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이 싫어서라기도 하고 또 적응을 못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원 정책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이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또 지원이 넘쳐버리면 제도권 학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또 학생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눈높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꾸준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그 아이들을 지금 현태에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아니 당부.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지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교 밖 청소년 내가 규장생이라고 그래요. 항상 가면 학생들한테 내가 니네 규장생이다. 근데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지원해주마 네. 하면서 독립대가 학교 하나 져주고 싶다. 근데 학교 져주면 걔들은 못 가요. 네. 이게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참 도와주는 듯 도와주지 않는 듯 이렇게 그렇게 해야 드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아이고 너희들 그러면은 뭐 대안학교 학교 하나 져줄 테니까 너희들 학교를 알고 열심히 다니라 혼자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뭐 수시로 또 시장님께서 가시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지금 전에 이제 그 여성휴관 1층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상담센터 그 건물이랑 같이 통합을 해놨는데 사실은 상담센터하고 학교막 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시키기도 그렇고 통합시키기도 그렇고 그거야말로 애매한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건물 내 층만 달리는 거 좋겠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상공회의소 5층에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함께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다른 센터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좀 우리는 이제 여성기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더 열악했잖아요. 근데 상공회의소로 가서 훨씬 좋아지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래도 열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시의 경우에는 146명의 아이들을 4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고 김제시는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2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불과 3명이 284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투입된 예산도 1억 8천만 원에 불과해 전주와 군산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은 뭐든지 지원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력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예산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위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저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장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공간의 분리 문제예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군산, 김제, 정읍 등과 달리 우리 시 학교 밖 센터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사실은 새 들어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격실이 3개인데 그마저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이 있는 날이면 교실을 비워준다든가 소음이 나지 않게 해야 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센터의 공간 분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천안시와 영광군 등 타 지자체와 같이 2개의 센터를 별도 건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층별이라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학교 밖 청소년들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하고
지금 지원센터는 별개로 생각하지만은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 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기간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인데 네. 상담 기간을 분리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니, 저는 분리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 같이 놓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같은 건물에 있듯 예. 층만 나눠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자. 네. 이제 그런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 생각. 내용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해주면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대한 구상은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남중동 재생사업에 지금 LH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잖아요. 네. 기계공고 앞에. 거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청소년 학교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를 옮겼으면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네. 그런 새로운 건물을 이용을 해서 그 층분리도 하고 또 그 서로 그 연계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여튼 시장님께서 여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사실은 우리 집 아이를 내가 우리 집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옆집 아이도 잘 되고 뒷집 아이도 잘 되고 동네 아이도 잘 돼야만이 내 자식도 사실은 잘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좀 아이들이 좀 세상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운동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시가 또 아버지 역할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그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한다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센터는 우리 시청 네, 예. 소관 시청 소속 학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애정을 다 쏟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체류형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관광객 수는 148명으로 집계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되었고 또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목표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주요 경쟁 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에 경주에 다녀간 관광객이 약 917만 명이었고 인근의 군산시도 우리보다 3배만 맞는 4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관광은 우리 익산이 후발주자잖아요. 네, 예. 그동안에는 관광 인프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었고 이제 그 인프라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서 작년부터 익산 방문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지금 그 이제 저희 그래프에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관광객이 100만 명 안팎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작년에 150만 명 전을 하고 금년도에 300만 명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500만 명을 점을 찍고 우리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간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 부족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야간 경관 그렇지 안 하고 그것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뒤 관계가 조금 이제 예. 바뀐 것이긴 한데 예. 저희들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치중하는 것이 예. 야간 관광이거든요. 예. 저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예. 앞서간 자치단체들 따라잡을 수 있는 거 뭐냐? 그게 야간 관광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야간 경관에 지금 이제 치중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해서 네. 그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오늘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나왔습니다. 게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은 순서가 보면은 미륵사지, 고스락, 아가페 정원, 백제 왕궁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순으로 많이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야간 경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교도소 세트장의 경우에는 교도소 야간 체험 등 타 지지체에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야간 프로그램의 특성상 숙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광 사업에는 후발주자라 좀 두셨지만은 야간 관광은 선두에 서자. 그래서 야간 관광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수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작년 금년까지 해서 세계 축제협회에서 그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저희가 야간 관광 우수단체로 2년 연속 우수단체 좀 지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매스컴에서 익산의 야간 관광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을 저희들이 그 키우는 이유가 이제 물론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체류형 관광을 연결하려면 야간 관광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축제, 야간 관광 축제가 있는 날 보면은 시내 숙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때는 북적북적해요. 숙소가 항상 모자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지금 아주 미흡하죠. 네, 이게 야간 관광 효과가 이렇게 크더라. 그 예, 말씀 예. 드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시 관광객이 체류용으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최첨단 홀로그램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를 가면 물론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그 터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드론쇼도 하고 있지만 드론쇼는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미륵사지 절을 복원하고 우리가 또 그 야가 저기 뭐야 왕궁에 또 저기 야행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궁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하면은 아 익산에 가면은 그렇게 새로운 곳이 있다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저는 올 것이라 생각해요. 그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황룡사하고 미륵사지를 디지털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중문지 AR 복원 시연회를 그 문화재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아직 못 보셨죠? 네, 예. 그거 보면은 그 이제 물론 고글을 그 아주 그 간이 고글입니다만 그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걸 쓰면은 미륵사지 형태가 생생하게 나타나요. 생생하게. 우리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왕궁 그 백제 왕궁은 저희들이 이미 거기 왕궁 박물관에 VR, AR에서 홀로그램까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 다 저희 이미 해놨어요. 구석을 해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우리 야간 관광 하는데 좀 말씀하셨죠. 문화재 야행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사지 미디어 페스타, 그다음에 소등 축제, 국가 축제, 또 교도 세트장. 익산은 나보다도 밤이 더 빛나는 도시다. 이런 명성을 얻을 정도로 많은 야간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기 물론 백제 왕궁 그 박물관 안에는 하지만은 그걸 좀 밖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박 시설 우리가 이제 체류형을 하려면은 숙박 시설을 또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박 시설 살펴보니까 뭐 전주에서 오고 군산에서 오는 주민들은 상관없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상관없지만 그 우리 시의 야간 경관을 보고 오려면 또 멀리에서 많이 또 와줘야 또 관광이 또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늦은 시간이 되면 숙소를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숙박업소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시 숙박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농촌 체험마을, 농촌 민박 등을 제외한 일반 숙소는 2019년 202개소, 2021년 195개소, 올해 183개소로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여수, 순천, 경주와 같이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은 물론이고 전주나 군산 같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가 부족하다. 민간 숙박업소 활성화되려면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이 이제 후발주자라 관광 수요가 부족했다. 그 두 번째는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당일 관광객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행정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폐업이나 휴업하고 있던 것들 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모텔이나 뭐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것보다도 지금 관광객이 찾는 트렌드가 감성 숙소예요. 감성 숙소. 익산은 지금 감성 숙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촌 관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34군데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주말에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그 숙소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농촌 휴양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우리가 지금 10군데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최근에 숙박객들이 좀 넘치고 있어서 밀크상골 같은 경우는 또 새로 또 숙소를 2동을 또 새로 짓고 있어요. 자기들 돈으로. 그런 정도로 그 관광의 트렌드는 이제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합니다. 예. 네. 그 지난 22년에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88.5%는 숙박을 하지 않았고 1박이 7.6%, 2박 이상은 3.9%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농촌이나 그런 데로 많이 이렇게 숙박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지난번 그 문화관광산업과의 그 행정사무 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 장경호 의원님께서 시장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이제 그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지금 그래서 새로운 추세에 맞게끔 기존의 모텔이나 여관이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명칭부터 저희들이 바꾸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쓰든지 스테이나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좀 그 현대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저희들이 관광 호텔 부성동에 하나 짓는 거 지금 이번 달에 건축위원회 통과가 돼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해서 관광 호텔 별도로 또 상당히 규모가 큰 관광 호텔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죠. 그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민박은 말씀드렸고 도시 민박이 또 우리가 트렌드입니다. 그 도시민박은 도시재생 지역에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박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걸 못해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화동, 중앙동도 이제 도시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금마나 하멜이나 이런 데 도시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도시민박도 계속 확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그 지난 6월에 이커머스 플랫폼 팀원, 대한숙박업 중앙회 익산지부 그리고 익산시가 2023년 익산 방문회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발매된 상품이 팀원을 통해 익산시 숙박업소를 예약하면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숙박 예약 후 익산 대표 관광지 25개소 중 2개소를 방문해서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근데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5% 할인 쿠폰은 불과 100여 건 정도만 판매가 되었고 2만 원을 되돌려주는 상품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 그 원인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미리 지금 질문을 주셨으면 파악했을 건데 질문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뭐 달라지는 방향이 있나요, 따로? 그래서 아직 그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 이거 지금 진짜 주셨으면 내가 소상히 답변 드릴 텐데.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설명 좀 예,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예. 이런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는 할인 혜택, 숙박업소는 숙박객 증가, 익산시는 관광객 유치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예.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에요. 예, 저 아무튼, 동감합니다. 예, 예.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끝으로 그 숙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지금 다른 시는 그 기존 숙박업체가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뭐 1억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우리 시도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북 도에서 예, 예.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저희들도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그 농촌 그 민박 같은 경우는 그 세대당 1,500만 원까지 저희들 5군데 지금 그 선정을 해놓고 그 이외에도 호텔 리모델링하거나 하면은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도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시에서 안 해도 도에 하는 사업을 따라가면 되겠다. 네, 예. 그럼 그래서-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익산시에다가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거 필요하면 예. 시 예산으로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하여튼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예,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시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서 이전 후속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구 세무서 자리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오는 게 맞죠? 예, 예. 본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세무서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현한 바 있어요.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도 국회와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총선 이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이나 2025년 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신동에 위치한 3층 규모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겁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그 불용 처분, 행정 용도 폐지라고 하죠. 용도 폐지 처분해서 기재부에 넘기면은 기재부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활용 계획을 받습니다. 2차례 걸쳐서 받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지난 세무서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세무서는 갑자기 장소를 옮김으로써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변 상인들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하여튼 현재 선관위 건물은 2004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건물이 노화되지도 않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만간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차 이전 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수가 623개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 세무서 자리에 선관위가 입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옛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고 하잖아요. 선관위 이전으로 현재의 건물이 또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그러한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선관위 이전 이후에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신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자치도가 출범하면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편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치권의 보장에 의해 농생명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5대 특화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당연하게도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식품기업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지원, 우리 시에 있는 인수 공통감염병 연구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감염병 대책 시책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조항이고, 농생명산업단지 지구 지정, 전북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도 우리 시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특자도 출범 관련해서 전 도민들이 많은 이제 기대감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법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있고 그것을 잘 손질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도의 방침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준비기간. 준비기간 동안에 우리 특자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때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앞서가시는데 근데 지역에 대한 이제 애정이 넘쳐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거기가 지금 그 팀을 짜는데 특히 우리가 관련된 것은 농생명, 특히 농식품하고 동물의약품 아닙니까? 그 분야의 TF에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제 그래가는 단계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대비하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려도 지금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비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현수 의원 역시 해안이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법 제103조는 시군 통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시군을 통합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북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통합 추진이 한결 쉬워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완주 전주 통합과 군산 김제 부안의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 시도 군산이나 김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타 지자체와 통합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때 익산시를 새만금에 통합을 시키겠다. 이게 군산, 김제, 부안 거기 익산까지 포함을 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거 제가 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한데 물론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광역화 추세고 전부 다 이제 메가시티로 가는 건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게 힘이 없어서 힘을 기르려면은 통폐합해서 규모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새만금 중심으로 하나의 메가시티 또 전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의 메가시티 양대 축으로 한다면은 전라북도도 많은 탄력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곳은 지금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 또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총선도 계획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감한 의제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 통합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여서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슈가 우리 지역 사이에 제기되었을 때 여론의 분열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까 봐 시장님께 미리 드린 질문입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주름이 웃음으로 변화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